20여 년 만에 드러난 화성 연쇄 사건의 진범 이춘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춘재를 다시 재판에 넘겨 처벌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세워 죄를 묻을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춘재 범행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제2, 제3의 이춘재는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 역시 공소죄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를 증명할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거나 해외 도피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늘 따라붙는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공소시효라는 건 반드시 필요할까? 범죄 피해자의 상처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범죄 처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영화 뭐죠? 그 제목이 내가 살인범이단가? 그쵸? 그거 보면은 뭐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범이 책을 써가지고 이게 저의 뭐 이 살인 이력을 담은 책입니다 하면서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생각이 또 공소시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일단 그 이 기자 뭐 좀 오늘 진짜 금요일은 시청률 좀 바짝 당겨야 되는 날인데 약간 이 공소시효 하면은 약간 이게 좀 이거 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안 빠져나가실 것 같은데. 예, 2,300명 정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바로 금방 넘어오시는데 오늘 토크를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서서 당황해갖고 사실 오늘 PT 할 때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벌써 한 3번이 틀려가지고 당황스러운 아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댓글 계속 보면서 하거든요. 앞에 노트북이 있는 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보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지난 그저께 이제 저희가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가 공소시효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미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성함을 적어놨는데 함현숙님께서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공소시효가 없네요. 점점 눈물 이렇게 쓰신 댓글을 보고 사실 제가 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오늘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소시효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어는 어려운데 공소라는 거는 검사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이제 재판에 청구하는 거고 시효는 말 그대로 이제 유효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넘길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건데 쉽지 않나요? 그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변호사님, 그 보통 공소시효 저는 뭐 법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확인이 됐으면 그냥 끝까지 그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시효를 딱 정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시효 제도가 21세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형법 20세기에 그렇죠.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형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식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돌아보면 지금도 증거를 못 찾았는데 만약에 시간이 10년, 15년 지난 뒤에면 여기서 무슨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난 뒤에 증거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기억도 왜곡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를 재판에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범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 이 범인의 상황도 좀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왜 20세기와 21세기를 말씀드리냐면 21세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게 이 공소시효 제도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0년 전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범죄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과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범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춘재요. 네, 정확히 이춘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식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네,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기보다 이 공소시효 같은 게 사실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국가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너네가 그 안에 수사를 해서 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라. 이런 데서 이런 취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좀 변화하면서 좀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공소시효가 없으면 잘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좀 양면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이제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도 한정돼 있고 너무 지나면 잡을 수 없잖아요, 범인을. 당시 기술로는 그랬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당시에는 이제 법정 형량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사건이면 5년 정도 공소시효를 두고 징역형이 10년 미만이면 이제 7년, 10년 이상인 범죄는 뭐 10년, 뭐 그 이상이면 더 이제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심지어 공소시효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은 했는데 지금은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폐지되듯이 계속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고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절도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뭐 설이라고 해서 이 농작물 같은 거 이제 슬쩍 한두 개 해서 가져가고 이런 게 분명히 범죄잖아요. 절도고. 근데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6년 이하에 처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제 7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에서 했으면 이렇게 특수절도가 돼서 이제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10대, 20대 때 이런 서리를 한 걸 절도범을 저지른 걸 가지고 그때 처벌하지 않고 20년, 30년 지나서 그제서야 이제 절도범으로 갑자기 처벌한다? 이게 좀 그런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이제 공소시효 홍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흉악한 범죄나 반인륜적인 범죄는 점차 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전 소장님한테 이거 정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앞서 뭐 이도성 기자가 얘기를 했던 그 댓글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 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공감이 너무 뛰어난 그 문장인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없이 평생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그냥 단순한 진단인 것 같지만 그걸 겪는 분들을 보면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잘 나오는 막 자다가 악몽으로 막 끄고 뭐 꿈속에서 막 팍팍 일어나는 그런 플래시백 이런 것도 진짜 일어나고 수면도 잘 안 되고 굉장한 공포감. 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장 노출된 예를 들 때 가장 크게 드는 게 뭐 전쟁에 나가신 전쟁을 경험한 분 그다음에가 범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피해를 당하신 분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각인돼서 정말 우리 몸이 세포가 두뇌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잊고자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공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어떤 피해의 공소시효라는 것은 죄인이 벌을 받는 그때가 이분들한테는 끝나는 그 순간이겠죠.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범죄 피해자 관련한 그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피해자분을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딸을 필리핀 불법 체류자한테 이게 잃은 어머님이셨어요. 혼자 그 중학생 딸을 키우다가 그런 변을 당하셨던 건데 범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그 댁으로 찾아가서 했었어요. 근데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온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불을 켜놓고 계세요? 24시간 불을 켜놓고 계세요. 어둠이 무서워서 밤이든 낮이든 계속 불을 켜놓고 사셨대요. 1년이 지났는데. 이미 그 어머니를 제가 이제 정말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여전히 정상이 아니세요. 진짜 말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을 켜놓은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도 우리가 일을 하거나 마음을 쏟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쉬어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정신 상태로도 계속 불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예요. 각성 상태인 거죠. 아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홍 기자 아니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아예 뭐 저기 뭡니까? 요즘 좀 없어지는 추세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죄를 없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제도가 개선되는 데는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법도 태완이법이라고 태완이법.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99년도에 정말 학교 다녀오던 아이를 누군지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독극물로 해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태완이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15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 15년이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2015년도에 법을 바꿨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완이는 이미 그 전에 15년의 공소시효가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 지나서 태완이의 범인은 잡아도 아휴.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자 근데 태완이법 때문에 진범이 잡혀서 처벌을 받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만장에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진범이 이 태완이법 덕분에 붙잡혀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년 만에 붙잡혀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외에도 2001년에 경기 용인에서 한 교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진범도 붙잡혀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미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서 검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럼 살인죄 말고도 좀 공소시효가 없는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로 발생한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내란죄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학살 범죄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공소시효가 없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악한 범죄는 진범이 언제든 붙잡히기만 한다면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로 도피해서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로 도피하는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야만 그게 계속 이어지고 또 나가면은 중지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검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9년에 납치 강도로 살인 벌인 4인조가 있었는데 3명은 잡히고 1명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17년형 받고 살고 나와서 이제 나도 괜찮겠지 했다가 이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까지 포함돼서 실제로 이제 잡혀서 이 법정에 섰던 사건까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성범죄의 경우는 그 DNA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2년 전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좀 그 여성이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진범이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수감자의 DNA가 확인되면서 다시 재판을 받는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공소시효가 또 짧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아, 네, 이제 뭐 짧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틀 전에 나왔을 때도 제가 같이 토크했던 것 중에 맞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었냐면은 어린아이들 아동 학대나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아이가 성령이 된 후에 공소시효가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친족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시효가 길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울타리나 방어 때문에 그 밝혀지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뭐 짧은 공소시효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처음 언급하는 용기를 내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한 사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성폭행 사건인데 이게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사건은 좀 공소시효를 없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좀 가네요.